학술적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학 임용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나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그런 한 주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교육학 논술 시험을 보려면 글쓰기를 잘해야 합니다. 물론 시험을 위한 하나의 논술은 좀 패턴이 좀 정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글쓰기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그런 글쓰기 할 때 맞춤법이나 여러 가지 문법적인 측면들이 그 교육학 논술에는 중요한 채점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좀 일반적인 글쓰기 또 어떠한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린 후 어, 교육학 논술이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어, 읽고 분석해서 논술을 해야 하는 건지 재반적인 상황과 또 어떻게 공부를 교육학 논술을 하는 것이 어, 적정한지 좀 제가 제언을 좀 드리고 어, 한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일반적으로 학술적 글쓰기,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 근데 이게 하려고 하면 끊임없는 공부와 함께 연습을 해야 돼요. 적절한 교육학적인 지식, 또 개념, 원리들을 이해를 하고 또 그거에 기반해서 특정한 상황에 맞는 어떤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또 말해보고 하는 방법을 습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글을 잘 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태도와 자신감,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제 좋은 글의 일반적인 특성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글의 목적입니다. 교육학 논술은 뭐냐면 교육학 지식을 논리적인 사고 체계 속에 를 통해 토대로 해서 어, 그 어떠한 그 기승전결의 체계 속에서 그 알맞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게 해야지 일반적인 산문을 쓰거나 뭐 잡다한 얘기를 뭐냐 쭉 그냥 일화식으로 기술해서는 안 되고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적절한 표현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글로 적어야 돼.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상되는 독자를 고려해서 내 이 글을 읽을 독자가 누구냐를 고려하면서 적어야 돼요. 야, 너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독자는 누구예요? 일반 독자입니까? 70대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 10대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채점자란 말이에요. 채점자가 잘 읽을 수 있고 채점자가 내 글을 읽고 좋은 점수를 평정하도록 그렇게 잘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교육학 논술의 목적이 뭐다? 시험이지만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식과 그다음에 내용들을 제시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상된 독자. 이 독자는 누구냐? 바로 채점자다. 그 다음에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해야 되는데 교육학 논술은 일반적인 그런데 교육학 논술은 미리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적으시오, 세 가지를 적으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세 가지는 어, 정답이 주어진 게 아니고 독자가 아니 그 글 쓴 사람이 여러분 시험만 보는 사람이 그거에 알맞는 여러 가지 체계적 지식 중에 선택해서 그 논리를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개방적이고 확산적인 사고 속에서 여러 개념 속에 여러 내용들, 여러 항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부하고 다양하지만
교육학 논술에서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제시해야 된다. 또 특정한 개념이나 원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점은 다양한 선택지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춰야 된다. 각 부분이 전체 주제와 화제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제시된 지문의 맥락에 부합되도록 적되 글의 어떤 항목들이나 내용들은 그 주제나 맥락, 그러니까 지문에 해당되는 맥락 속과 부합되게 적어야 된다.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논제가 있고 어떤 배점 상황에 보면 뭐에 대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적으라는 게 구체적으로 항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부합되게 적어야 된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응집성은 뭐냐면 이제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글의 체계로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게 응집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니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증명은 명제가 있고 논고가 있습니까? 하나의 주장문이 있으면 그거의 주장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논술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논거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근거 또는 그거에 대한 설명, 예시, 뭐 이런 것들이 논거인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그 논술 시험에서는 두 가지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장을 먼저 주고 뭐 세 가지를 적으시오 그러면 첫째는 이건데 이거는 뭐다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러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학교 교육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면서 두 가지씩은 전제 명제를 먼저 깔고 주장을 깔고 그런 다음에 논거를 제시한다.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래서 명제는 사실명제, 정책명제, 가치명제가 있어. 뭐뭇은 뭐뭐이다. 청소년 중 기성세대와 갈등이 가장 쉽다는 데는 남학생이다. 이렇게 사실명제. 그 다음에 정책명제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청소년기의 갈등 해소를 위해 대참고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정책명제고 가치명제는 청소년기의 근검 전략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게 이게 명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주장문을 이렇게 적어야 돼. 논거는 뭐냐면 명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 논리적 근거라 그래. 그래서 사실 논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나 통계적인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사실을 제시하는 거겠고 소견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권위자의 의견이나 또 전문적인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소견 논거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과 소견과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예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논술문에 있어서는 학술적인 글쓰기 형식을 쓰지만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식으로 간다. 명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입증된 설명이든 근거를 적어주는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안 움직여? 그 다음에 논증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연역적인 논증이 있어요. 일반적인 주장, 사실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입증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내가 주장한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기납적은 다양한 사례나 예시를 제시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하고 보편적인 원칙을 도출하는 거고 유비 논증은 뭐냐 구체적인 사례의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근거로 해갖고 어떤 것들의 속성을 결론을 도출한 건데 논증에서는 유비 논증 쓰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랬어요? 귀납 두 가지식으로 써라. 다른 얘기하면 연역적 논증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논리적인 글은 체계적으로 조직된다. 체계성을 강조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적어야 된다.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을 적어야 돼. 교육학 논술에는. 서론은 뭐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A라는 교사가 B라는 교사와 대화하면서 이런 세 가지 측면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에서는 이러이러한 측면들을 논의할 거다라고 하는 서론을 제시할 것이고 본론은 뭐냐면 바로 내용 전개나 논증 구체적으로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그 배점에 보면 뭐의 항목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두 가지, 뭐에 대해서 뭐에 세 가지 있으면 그것이 각각의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면서 어, 본론의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 문단에 한 가지의 그 문항, 그 논술을 적는 그 주제를 적어야 된다. 그래서 한 문단에 한 주제, 한 문장에 한 내용, 이게 원칙이다. 나중에 얘기하고 결론은 뭐냐면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본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여러분들의 간략한 주장을 제시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글쓰기에 있어서의 내용 조직의 원리인데 단계성이 있습니다. 일정한 단계에 따라 시작과 끝을 맺는 원리인데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서론은 다시 한번 관심을 끌고 문제 제기를 하고 본론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고 본론은 구체적으로 지금 주장할 바 또 논제, 그러니까 그 논술 시험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보통 네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가지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곳이다. 본론은. 결론은 뭐야? 본론에 핵심적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끝난다. 더 자기 생각을 펼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논리성의 원리다.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내용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주로 이제 그 내용을 조직할 때 중요한 것부터 관계성 높은 곳에 중요한 곳에부터 시작되고 관계성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이건 일반적인 글이고 논술 시험에서는 한 문단에 각각 그 적어야 될 그 논술의 주제가 네 가지면 네 가지를 적는다. 네, 통일성의 원칙은 하나의 주제와 화제와 관련돼야 된다. 그러나 이제 뭐 일반적인 글쓰기에는 예를 들면 지금의 IMF 코로나 사태에서는 뭐 양적 양화, 예를 들면 뭐 정부가 많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주장하면 거기에 입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 주장해야 된다는 것들을 해갖고 초점이 주제가 정확하게 일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통일성이 올리고 음지성은 문제가 문장, 문단과 문간이 이렇게 긴밀하게 짜임새 있고 논리적인 로 이렇게 읽혀져야 된다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독자를 고려해야 된다. 논술 시험의 독자는 누구라고? 채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표현에 있어서 뭐 비유법이나 강조법이나 여러 가지 설명의 형태들, 뭐 정의하고 분류하고 예시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설명, 그러니까 글 쓰는 서술의 어떤 방식도 여러분이 잘 익숙해야 돼요. 그다음에 문체, 뭐 표현이나 어감이나 단어의 선택이나 또 문장의 길이 너무 길게 쓰는 사람이 있어. 만연체가 많은데 아주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어를 많이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한 줄 이상의 문장을 쓰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가 쓸 말을 제시한다. 이렇게 연습을 꼭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글을 쓰는 방법의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좋은 문장을 쓰는 15가지 방법. 제가 글쓰기 특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골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이 15가지가 돼요. 봐봐요. 이제 주로 이따가 이제 그 논술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나와요? 그 오탈자나 비문이나 이런 문장의 어떤 그 작성의 방식에 따라 적어야 할 때 뭐 5점 만점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고려할 게 이런 겁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문장을 제거해야 한다. 비슷한 문장을 뭐 이렇게 많이 적으면 안 되고 하나의 사실이나 생각을 제시해야 된다.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적절한 지시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 목적어를 분명하게 써야 돼. 여러분들 뭐 주술 관계를 못 적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단어나 어구나 어절 같은 거를 잘 쓰지 않는다. 잘 이어 써야 된다.
그다음에 접속 부사를 잘한다. 뭐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거. 꾸밈을 받는다. 꾸밈에 적절한 배열이 필요하다. 조사 어미와 활용. 그다음에 능동적인 표현 쓰기, 비약적인 표현 피하기, 적절한 문장 부호 쓰기, 띄어쓰기 정확히 하기. 이런 15가지 원칙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한두 가지만 얘기해요. 자, 그의 생각은 나에게 감동이었다. 주어 서술 관계가 아니라 감동이었다가 아니죠. 그의 생각은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부모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가 지금 문제인지. 자, 이 프로그램은 자,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므로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부모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뭐가 지금 차이가 있나? 똑같이 적어버렸네?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부모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될 텐데, 뭐, 엄청난 얘기를 적었네. 이 문장은 죄송합니다. 지금 뭐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고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항상 책을 읽으며 생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항상 책을 읽으며 생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중요한 것을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나 필요한 거나 이게 주술 관계. 주술 관계를 하면은 뭐가 주술이에요? 항상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죠? 에? 자, 이렇게 주술 관계를 잘 참고를 하라. 첫 번째 말. 두 번째로는 반복된 문장을 제거하여 명료하게 된 아까쯤에도 그 프로그램 적으면 안 된다. 봐봐요. 운동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건강 증진의 기능이다. 어떻게 적어야 돼? 건강 증진은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반복되는 문장을 제거하여 명료하게 뜻을 전달해야 한다.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한다. 자,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한다. 이게 지금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한다. 이게 여기 확신한다는 게 확실히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돼. 타고난 천천적인, 타고난 재능, 선천적인 재능. 이렇게 적여. 미리 예약하다. 이 예자 안에 미리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예약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불필요한 문장을 쓸 필요 없다. 그래서 보세요. 자,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나의 사실이나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 나는 지난주 토요일에 현정이하고 바닷가에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고 현정이에게 급히 문자를. 여기에 원칙은 뭐냐면 한 문장에는 하나의 사실과 생각을 전달해야 돼요. 한 문장. 봐봐요. 나는 지난주 토요일에 현정이하고 바닷가에 가기로 했다. 여기가 하나의 사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상해를 당하죠. 여기 됐죠?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고 현정이의 급히 문제. 이렇게 세 문장으로 쓰여야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섞지 않는다.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이게 원칙이니까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적절한 다이를 한다. 자, 정답을 맞추신이 맞습니까? 맞히신이 맞습니까? 맞히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산이나 시간을 맞추다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가 옳습니까? 옳다가 옳습니까?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답니까? 같답니까?
틀리다, 옳다가 얘기하고 다르다, 같다가 하는 그런 적절한 단어를 써야 된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학생을 가리킨다. 뭐 사투리 가리킨다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적절한 지시어를 써야 된다는 거.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철수는 공부 얼굴도 잘생겼다. 이렇게 적을 딱 한 문장을 쓸 수 있잖아.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그는 얼굴도 잘생겼다. 이렇게 지시어를 써야 된다는 거야. 됐죠? 축구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종교와 같다. 축구는 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종교와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적절한 지시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것들을 이게 지시어로 바꿔서 잘 적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 왜냐하면 때문이다, 결코 뭐뭐 하지 못하다, 오로지 뭐뭐뿐이다 이렇게 적어야 한다는 거죠. 하물며 뭐뭐 하겠느냐, 차마 뭐뭐 할 수 없었다 이런 부사어와 호응 관계를 잘 갖추도록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그 다음에 부사와 서술어 또 있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마땅히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마치 뭐뭐처럼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죠. 다만 뭐뭐 할 뿐이다 이런 거 아셨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분명히 써야 된다. 나는 읽어서 알아. 뭘 읽어서 알았어? 이 목적어가 없어. 책을 읽어서 알았지. 나는 어릴 적부터 학원까지 오면서 익숙했기 때문에 요즘 대학생들을 잃어가고 있다. 내가 뭘 잃어가고 있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 이렇게 목적어가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단어, 어구, 어조를 잘 이었어야 돼. 자, 그는 골프, 등산, 수영, 레저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근데 이거 보면 요게 다 레저 스포츠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골프, 등산, 수영과 같은 레저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지. 잘 이어서 네 편지를 쓰고 받았다. 편지를 주고받았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읽었다. 주고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조를 잘 이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지속적인 노력과 실력을 연발 중 이거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실력을 키워주십시오. 실적을 키워주십시오. 뭐 실력을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적절한 접속 부사를 활용해야 된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헤어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나는 너를 사랑하지.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고 그래서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리고 뭐 이제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데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므로 선생님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야외 수업을 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4월이 되었다. 그러나 날씨는 여전히 추웠다. 이렇게 그러나를 쓰면은 이런 적절한 부사를 써야 된다는 예시를 여기다 또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그래서 또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접속 부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써야 돼. 따라서 그런데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뭐 김연아는 이제 꾸미는 말과 꾸미는 말의 배열을 잘해. 김연아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피겨스케이트를 잘한다. 그래서 김연아는 우리나라에서 피겨스케이팅을 제일 잘한다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제일이 여기 앞에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취업을 하려면 완벽한 전공 분야의 실무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취업하려면 전공 분야의 완벽한 실무 능력 이게 맞죠, 그죠? 이렇게 꾸미는 말과 꾸미는 말을 배열을 잘 적어야 어법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한 조사의 의미를 잘 써야 돼. 자, 현경이는 진수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뭐 걔를 사랑한다 표현보다는 현경이는 나는 너만을 사랑해 이게 아주 더 강렬한 표현이죠. 시청광장에 열린 촛불문화제 시청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이거 봐봐 애와 애서 차이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조사 의미를 잘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수동태 우리는 우리나라 영어에는 피동태가 있어요. 수동태. 그런데 우리나라에 능동태로 많이 능동형으로 우리는 피동형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나는 자연을 사랑한다. 자연은 나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적었지 않다면 나는 자연을 사랑한다. 홍보활동이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홍보활동을 계속 해야 한다.
그동안 뭐 사라져 왔다가 아니라 어떻게 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비약적인 표현을 일기를 꾸준히 쓰면 문장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근데 뭐 학업이 수월한 건 각자의 잘못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교육 환경이 열악해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비약적인 표현을 삼가해야 된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좀 삼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보를 잘 해야 돼. 한 문장이 끝날 때는 항상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쉼표 찍을 때 또 가운데 방점 찍을 때 이렇게 언제 찍어야 될지 따옴표를 쓸 때 큰 따옴표를 쓸 때 논문을 쓸 경우 인용할 경우는 큰 따옴표고 작품을 쓸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쓴다. 뭐 이런 거를 잘 이제 해야 돼요. 띄어쓰기 잘해야 돼. 한민족 이건 우리 한민족이죠. 한 민족이면 뭐 두 분 뭐 하나의 민족 이게 하나 이게 나보다 더 덜렁거린다. 나보다 붙이는 건 나 띄어쓰고 보다는 나를 보다 의미고 의존명사 잘 써야 돼. 뭐뭐 제1과 집 한 채, 집 한 대 이런 식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글을 어떻게 작성하고 또 주의해야 될 문장 또는 여러분들 글쓰기 할 때 뭐 띄어쓰기 뭐 수식어를 어떻게 붙이냐 뭐 관계부사 어떤 뭐 조사를 부사 뭐를 어떻게 쓰냐 수식어를 어떻게 배열하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적절하게 내용 이거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글쓰기의 습관 혹은 적자 비문이나 오탈자를 최소화시키고 글도 간단하면서도 뭐냐 간결하면서도 뭐냐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문단에 한 가지 내용 그 다음에 한 문장에 한 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이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